흔히 블로그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페이지를 하나 디자인해두고 디자인한 포맷에 맞게 항목만 입력해주면 동일한 포맷의 글을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상품 페이지나 포트폴리오 콘텐츠 페이지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바로 CMS 기능을 활용하면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프레이머입니다. 프레이머에서 CMS 기능을 활용하기에 앞서 먼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페이지와 CMS를 연결하는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게요. 먼저 CMS 보드에서 필드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필드란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목, 이미지, 날짜, 본문 텍스트 등이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화면으로 와서 레이어를 생성한 다음 생성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편집창의 항목 왼쪽 버튼을 클릭해 필드를 연결합니다. CMS 보드에서 필드를 생성하고 페이지에서 레이어를 생성하고 플러스 버튼으로 레이어와 필드를 연결하는 것, 이 과정만 기억하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CMS 컬렉션 리스트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이머 화면에서 인서트로 들어가면 CMS 항목에 CMS 컬렉션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즉 CMS 아이템, 즉 컨텐츠의 리스트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CMS 필드는 말 그대로 필드 항목을 쉽게 가져와 주는 겁니다. 두 개 다 연결하는 방식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CMS의 모든 필드를 싹 다 알아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프레이머로 들어와서 화면 왼쪽 상단에 CMS를 클릭합니다. 그럼 왼쪽에 컬렉션 창이 뜹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래 Add 블로그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CMS 보드로 오게 되면서 자동으로 아이템이 몇 개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위쪽에 타이틀이 있는 곳을 클릭하고 Edit 필드를 클릭할게요. 그럼 이렇게 블로그 필드 창이 하나 뜰 거예요. 현재 타이틀, 데이트, 이미지, 컨텐트, 그리고 슬러그가 있죠. 이 상태에서 창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나머지 항목을 모두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항목들 순서도 옮겨 볼게요. 하나를 클릭해서 마우스로 옮겨주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CMS에 아이템을 하나 추가할 때 그 CMS 관리 페이지의 항목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아마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필드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카운트라고 자동으로 제목이 설정되어 있지만 추가할 때는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간단하게 숫자 입력 항목입니다. 위에서부터 항목의 제목 그리고 아래 설명을 쓸 수 있어요. 설명은 예를 들어 가격을 입력해주세요 와 같은 항목에 대한 것을 써줄 수 있어요. 다음은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고 입력할 수 있는 숫자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스텝은 숫자를 클릭해서 올릴 때 한 번에 몇 단위씩 올릴 것인지 설정해 주는 거고요. 유닛은 클릭해 보시면 퍼센트와 각도 또는 온도를 표시할 수 있는 디그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그냥 none으로 두실 수 있어요. 마지막은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 슬라이드 바나 버튼 중 하나를 택해서 숫자를 높이는 방식을 결정해 줄 수 있죠. 다음 항목은 이 창을 나와서 직접 아이템의 값을 편집해보며 알아볼게요. 창을 나와서 상단에 New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New 블로그 아이템 창이 뜨죠. 그리고 필드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위에 카운트 항목이 있고 필드 제목과 아래 설명도 볼 수 있네요. 아래는 숫자 값을 키우고 줄이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은 틴트 필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틴트는 컬러예요. 클릭해서 컬러를 설정해 줄 수 있고 역시나 저장된 스타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목이죠. 단순하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플레인 텍스트 필드예요. 그리고 아래는 링크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아래는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래 피처드는 토글 필드예요. 온오프 스위치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아이템을 노출하느냐 안 하느냐로 활용할 수 있죠. 다음은 옵션입니다. 말 그대로 다수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구분 지어줄 수 있는 기능이죠. 블로그 필드 창으로 가서 보면 기본값을 정해줄 수 있고 아래 옵션을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템 창으로 오면 이렇게 추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데 클릭하면 손쉽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죠. 또 그 아래는 파일을 업로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 경고문은 리스트에 있는 확장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확장자는
블로그 필드 창에서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required는 필수 값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필드에도 다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확장자를 입력할 때는 .mp4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참고로 용량은 플랜에 따라 달라져요. 베이직까지는 5MB, 프로는 20MB, 원래는 10MB까지였는데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런지 프로는 늘려졌더라고요. 다음으로 컨텐트는 포매티드 텍스트 필드인데요. 왼쪽부터 폰트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헤드 1부터 헤드 6 그리고 패러그래프에 따라 폰트 스타일을 저장해 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총 7가지의 스타일을 결정해 줄 수 있겠죠. 폰트, 크기, 색 등 모두 저장된 스타일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 옆에는 텍스트를 드래그해 링크를 별도로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그 옆에는 볼드와 기울이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저장된 스타일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장된 스타일 안에서 볼드 처리를 했을 때 그리고 기울이기를 했을 때 어떤 폰트를 선택해 줄 것인지도 모두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옆에는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코딩 박스 같은 하이라이트가 가능하고 그 옆에는 글머리 표시가 가능하죠. 또한 나머지는 이미지 삽입, 그리고 동영상, 마지막으로 코딩 박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코딩 언어도 선택할 수 있네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가볼게요. 바로 텍스트 필드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요. 텍스트 필드는 2가지가 있어요. 플레인 텍스트는 말 그대로 순수한 텍스트 입력 항목인데요. 단, 최대 글자 수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 아래는 기본 디폴트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항목은 플레인 텍스트 필드가 2개 이상일 때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아래 플레이스 홀더는 필드 입력 항목에 반투명하게 떠있는 글씨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시 같은 거죠. 마우스 커서로 클릭하면 사라지는 그런 거요. 그리고 그 아래는 텍스트 에리어인데 Yes일 때는 줄내림이 가능해요. 줄내림을 할 때는 맥은 Shift 엔터를 누르면 되고 윈도우는 Ctrl 엔터였나? 그래요. 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필드인 슬러그는 이 아이템에 해당하는 UR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레인 텍스트 필드에 기반하여 생성되도록 해주는 걸 저는 좀 추천드려요. 그런 다음에는 웬만하면 아이템 창에서도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단, 제목이 이후에 수정된다고 한다면 슬러그는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으니까 제목이 수정되었으면 그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슬러그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이걸 잘못 수정해주면 SEO와 같은 검색 결과 노출에 지장을 주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필드에 대한 모든 설명이었어요. 이제는 예제를 마저 제작해보면서 연결 방법을 알아볼게요. 영상이 조금 길죠? 근데 그 뒤에는 제가 정말 자세한 설명을 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카운트부터 아래 컨텐트 내용까지 모두 입력해 줄게요. 숫자는 금액으로 표시할 거니까 5만, 컬러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미지도 넣고 피처드는 그냥 두고 옵션은 카테고리로 제목을 수정해 줄게요. 옵션 중에 하나는 괄호 열고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괄호 닫고 라고 해주면 마치 옵션이 선택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 외 옵션은 3개 정도 만들어 줄게요. 다 입력했다면 우측 상단의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제 아이템 창을 나와서 나머지 아이템들은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해 줄게요. 화면 왼쪽 상단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블로그 페이지가 하나 생성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는 이렇게 아이템 리스트가 삽입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만든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도 하나만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의 레이어 창을 보면 컬렉션 리스트 안에 스택이 하나 있죠. 중요한 건 컬렉션 리스트를 생성해서 그 안에 레이어를 하나 디자인해서 넣어주면 그 레이어 포맷에 맞게 아이템들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서 여러 개가 리스트업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단 다 지우고 새로 만들어 볼게요. 안에 프레임을 하나 생성하고 이미지가 들어갈 프레임을 그 안에 하나 더 더해줍니다.
그리고 자동 정렬을 위해 첫 번째 프레임은 레이아웃을 활성화해 스택으로 바꿔줄게요. 필을 이미지로 바꿔주고 가로 세로 사이즈는 3:2 비율로 픽셀 값을 입력해준 다음 자물쇠로 잠궈준 뒤 가로 사이즈를 필로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는 아이템의 타이틀이 들어갈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고 아이콘을 하나 넣어줄 겁니다. 인서트로 가서 아이콘에 페더를 클릭해 드래그해서 텍스트 레이어 밑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우측 편집창에서 서치를 클릭하고 아래에 와이파이로 검색하면 와이파이 아이콘으로 변경될 거예요. 텍스트와 아이콘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택으로 묶어줄게요. 스택의 디렉션을 가로 정렬로 바꿔주고 아이콘의 세로 길이를 필로 바꿔주면 옆에 텍스트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사이즈가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스택을 다시 선택하고 디스트리뷰트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스택의 세로 사이즈를 필 컨텐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레디어스도 15 정도 넣어서 곡률을 좀 더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 카드를 만들었죠? 이제 다시 CMS 컬렉션 리스트를 가져와 줄 거예요. 인서트로 가서 컬렉션 리스트를 선택하고 옆에 블로그를 드래그해서 끌고 와주면 돼요. 아까 처음에 보았던 거죠? 이제 여기서 컬렉션 리스트 안에 있는 스택을 지워주고 대신 우리가 만든 아이템 카드를 드래그해서 안에 넣어줄게요. 그러면 내가 생성해준 아이템 개수만큼 레이어가 복사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현재 한 개만 생성했기 때문에 하나만 있는 거고요. 이제 CMS 필드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고 편집창에서 필 옆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보면 set variable 그리고 필드들의 제목이 떠요. 이 중에서 제일 위에 뜨는 것들이 바로 해당 레이어에서 연결될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 아래 리스트업된 필드들은 각각에 대한 변수값을 더하는 거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지 필드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 아래 텍스트도 동일합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 컨텐트 옆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타이틀 필드를 연결해줍니다. 이번엔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은 옵션과 연결해서 옵션에 따라서 아이콘이 바뀌도록 변수를 설정해 볼게요. 아이콘을 클릭하고 네임 옆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카테고리 필드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트랜스폼 창이 하나 뜰 텐데 위에서부터 보면 카테고리에 따라 변형을 준다는 뜻이고 아래에는 각 옵션에 따라 검색어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fallback은 값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을 때 혹은 입력해준 변수 이외의 값들에 대한 항목이에요. 디바이스 옵션일 땐 와이파이 아이콘을 넣어주도록 해볼 거고 아래 add transform을 클릭해 변수를 추가해줄 수 있는데 나머지 두 개 옵션도 넣어주기에 앞서서 적용해줄 아이콘과 정확한 검색 이름을 찾아볼게요. 여기서 디바이스는 제가 아까 추가했던 옵션 1, 2, 3 중에 하나를 제가 임의로 적은 거예요. 자, 아이콘을 복사해 옆에 빈 공간에 붙여 넣어 볼게요. 하나는 박스, 다른 하나는 태그로 해서 각각 옵션에 하나씩 연결해 줄 거예요. 다시 와이파이 아이콘으로 가서 네임의 파란색 트랜스폼 항목을 클릭해 변수 창으로 가볼게요. 토이 옵션은 박스로, 웨어 옵션은 태그로 입력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필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타이틀과 아이콘을 묶어준 스택을 선택해서 패딩으로 주변에 여백을 좀 더해주고 텍스트 폰트도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볼게요. 이제 페이지에 넣어줄 타이틀과 부제목도 생성해줍니다. 데스크탑 레이어도 레이아웃을 활성화해 자동 정렬되도록 해줄게요. 이번엔 가로 정렬로 시켜서 왼쪽엔 타이틀, 오른쪽엔 아이템들이 나오도록 해보죠. 텍스트 레이어를 2개 생성해서 역시나 스택으로 묶어주고 텍스트 스택은 가로폭 한 30%, 갭도 0으로 지워주고
이제는 아이템들을 더 만들어 줄 건데 아이템을 오른쪽 클릭해서 두플리케이트를 클릭하면 복사가 될 거예요. 두 개만 더 복사한 상태에서 페이지보드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머지 아이템도 리스트업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대로 총 9개를 만들어준 다음 이미지도 모두 바꿔주고 아이템 타이틀도 새로 지어줄게요. 카테고리도 골고루 나눠주세요. 만약 아이템의 각 제목을 모두 수정했는데 제일 밑에 슬러그가 안 바뀌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목을 복사해서 슬러그에 붙여 넣어주세요. 실전에서는 꼭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페이지보드로 가면 이렇게 9개가 떠 있을 거예요. 컬렉션 리스트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을 그리드로 바꿔준 다음 컬럼을 3개로 맞춰줄게요.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여백과 비율만 좀 조정해 볼게요. 타이틀 스택과 컬렉션 리스트를 모두 선택한 다음 스택으로 묶어주고 스택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각각 fill 그리고 100VH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패딩을 90픽셀 정도로 넣어줄게요. 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컬렉션 리스트 안에서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건 가장 앞에 있는 레이어 하나예요. 엄밀히 말하면 컬렉션 리스트 안에 우리는 레이어를 하나만 넣은 거고 9개를 넣은 게 아니죠. 하나만 넣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프레이머에서 생성해 보여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컴포넌트를 편집할 때 프라이머리 레이어를 편집해주면 다른 베리언트들도 모두 반영이 되는 것과 동일하죠. 여기서 필드를 하나 더 알아보자면 우리 컬러 필드 하나만 넣어줬던 거 기억하시죠? 컬렉션 리스트 안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필을 틴트와 연결해주면 이렇게 색이 바뀌죠. 배경색도, 텍스트 색도, 아이콘 색도 모두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이제는 아이템 세부 페이지를 생성해 볼 차례입니다. 왼쪽 페이지 창에서 블로그 페이지 왼쪽에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아래 하위 페이지가 뜰 거예요. 클릭해보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역시나 안에 있는 레이어는 모두 지우고 새로 만들어보죠. 컬럼을 하나 생성하고 안에 자동 생성된 프레임들은 지워주고 타이틀 스택을 복사해 가져와 붙여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 옆에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줍니다. 가로 사이즈는 필로 해줄게요. 동일하게 패딩도 90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필드 값들을 동일하게 연결해주면 돼요. 오른쪽에는 본문이 올 거니까 컨텐트 필드를 연결해주고 왼쪽 타이틀은 타이틀 필드와 연결해줍니다. 이름이 잘리니까 가로 사이즈도 필로 해줄게요. 아래 텍스트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해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생성해줬던 아이콘을 복사해 가져와 주겠습니다. 이대로는 보이는 것처럼 아이콘 네임에 연결해준 필드가 missing으로 뜰 거예요. 그럼 다시 연결해주면 돼요. 아이콘 사이즈도 가로 세로 모두 픽스드인 상태에서 비율 고정해주고 아이콘과 위에 카테고리 텍스트를 스택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 스택도 가로를 fill, 세로는 fit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가로 정렬로 레이아웃을 바꿔줄게요. 사이즈도 조정해준 다음 위치를 서로 바꿔줄게요. 이제는 숫자를 연결해줄 텍스트를 넣어줄 건데 텍스트 레이어를 생성하고 컨텐트를 count 필드와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럼 또 트랜스폼 창이 뜨죠. 여기서 로케일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고 아래 그룹핑은 천 단위 구분 쉼표를 넣어줄지 선택해 주는 거예요. 아래 노테이션은 숫자 표시 방식인데 스탠다드는 모든 숫자를 표시하는 거고 컴팩트는 천, 만 등으로 텍스트를 요약해 표시해 주는 겁니다. 디시멀은 단순 숫자, 크렌시는 화폐, 유닛은 퍼센트로 표시될 거예요. 디짓은 소수점 기준으로 위아래 단위수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인티거는 소수점 위 단위의 미니멈 자릿수를 설정할 수 있고 옆에 프랙션은 소수점 아래 단위의 미니멈과 맥시멈 자릿수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토글 필드를 연결해보죠. 일단 텍스트를 하나 마찬가지로 생성해주고 컨텐트를 featured 필드와 연결합니다. 그럼 트랜스폼 창에서 yes와 no에 따른 변수를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yes일 때는 available, no일 때는 unavailable로 입력해 마치 상품이 품절인지 아닌지 나타내 보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는 숫자와 이 텍스트를 스택으로 묶어 가로 정렬로 바꿔줄게요. distribute도 space between으로 바꿔줄게요. 한번 토글을 바꿔볼까요? CMS 보드로 가서 아이템을 하나 선택하고 피처들은 no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다시 페이지 보드로 가보면 이제 바꿔준 아이템 페이지로 가볼 거예요. 아이템 페이지를 이동하는 방법은 상단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현재 페이지 항목을 클릭해보면 팝업 창이 뜨면서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이는 건 슬러그로 페이지 이름이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 제목을 수정했다면 슬러그도 꼭 동일하게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이동해보면 이렇게 featured가 no일 땐 unavailable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또한 페이지를 이동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편집한 디자인이 모두 그대로이고 아이템에 따른 내용이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자, 토글 필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토글 필드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면 이 게시물을 노출시키느냐 아니느냐가 뭔 말이야. 노출시키느냐 마느냐로 또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방식은 거의 유사해요. 다만 컬렉션 리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편집창에서 보시다 보면 CMS 필터를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 필터를 넣으시고 거기에서 토글과 연결을 해주시면 토글을 yes로 한 것만 노출시키냐 아니면 no로 한 것만 노출시키느냐 등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업로드한 파일을 연결해 볼 수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인서트로 가서 제일 아래 유틸리티로 가보면 다운로드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걸 가져와 줍니다. 컴포넌트의 가로폭은 필로, 그리고 오른쪽 편집창을 보면 choose file 옆에 플러스 버튼으로 파일 필드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설정 값에서 디자인을 커스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링크를 연결해 줘 볼게요. 프레임을 하나 생성하고 가로는 fill, 안에 텍스트를 넣어주고 레이아웃을 활성화해 자동 정렬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프레임에 링크를 활성화해주고 링크 또 옆에 플러스 버튼으로 링크 필드를 연결해줍니다. 이제 오른쪽 본문으로 가볼게요. 거의 다 왔어요. 오른쪽에 프레임을 하나 생성해 줄게요. 이젠 각 아이템의 이미지를 연결해줄 배너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텍스트 레이어와 함께 선택하고 스택으로 묶어 세로 정렬로 바꿔줄게요. 스택은 가로를 fill로, 세로는 fit으로 맞춰주고 이미지는 3:2 비율 픽셀 고정한 상태에서 가로를 fill로 채워줄 거예요. 배너 프레임에 레디어스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상위 레이어를 선택해서 갭을 더해 사이 간격도 추가해보죠. 그리고 이미지 필드를 fill 옆에 플러스 버튼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뒤로 가기 버튼과 페이지 레이아웃만 마저 잡아주고 마무리할게요. 뒤로 가기 텍스트를 하나 생성해주고 사이에 여백 프레임을 넣어 사이를 벌려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에 링크를 활성화하고 컬렉션 리스트가 있는 블로그 페이지로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링크 연결된 텍스트가 파랗게 변하는데 아래 스타일을 들어가서 에딧을 클릭하고 색을 모두 지워주고 호버 상태 제외하고 디폴트와 커런트 데코레이션도 제일 왼쪽 걸 선택해 없애줄게요. 그런 다음에는 왼쪽 스택을 선택해 세로 길이를 100VH로 변경하고 타이틀 스택과 본문 스택을 묶고 있는 상위 스택을 선택해 fit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얼라인도 위로 정렬을 선택해 줄게요. 이제 오른쪽에 컨텐트 필드와 연결해준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보면 편집창에서 본문의 텍스트 스타일을 각각 정해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면 대부분의 모든 내용을 다뤄봤고 마지막으로 디자인만 조금 더 다듬어 준 다음 마무리해볼게요. 저도 처음엔 원리를 한 번에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좀 헤맸죠. 여러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자세하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본문, 즉 포매트드 텍스트 필드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예제에 모두 덧붙였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 사이즈 설정이나 노션에서 활용하는 하이라이트 캡션을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 등을 말이죠. 예제 링크를 아래 영상 설명란에 첨부해 놨으니까요.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오버레이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